시간 했구나. 네. 이제 방학이네. 그래. 상민별을 다들 나왔대? 그니까 보니까 어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태양이 좀 어떤 것 같아? 다 하나씩 오르기는 네. 높은 편이라서 뭐라고? 높은 게 뭐라고? 높은 등수가 높은 등급이 아니어가지고 예. 네. 그니까 만족스러워 아니면 조금 아닌 것 같아? 아니지? 내가 여러분들이랑 수업하기 첫날에 이 분위기를 잡으면서 내가 세 가지를 조금 언급을 했었거든. 혹시 기억이 나나? 그 뭐였지?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똑똑하게 공부해달라고 했어. 스마트하게. 스마트하게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건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뭐가 이득인지를 이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스마트한 능력이거든요. 귀찮지? 재미도 없고 야, 공부가 재미있다 이런 놈은 약간 좀 그래. 카트라이더 해봤나 친구들? 카트라이더 뭐 해봤어? 클래식 했어? 랭킹전 했어? 아니면 타임어택 했어? 랭킹 클래식. 클래식. 네, 저도 이제 한 복귀한 지 이제 한 3주 정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카트를 3주 정도 복귀했는데 옛날에 겁나 못했거든요. 제가 카트를 진짜.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이제 사람처럼 이제 타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황금왕관을 이제 그 딴 트랙도 없었단 말이에요. 황금왕관 혹시 뭔지 압니까? 그 트랙 레코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푸른 시합부터 그 시작을 해가지고 그 최고 단계가 이제 황금왕관인데 그 황금왕관 그 트랙을 제가 한 이제 108개 중에 그래도 한 30개 가까이 땄단 말이에요. 이번에 복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보다 처음보다 이제 카트를 되게 잘 하게 됐거든요.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타임어택으로 주로 타임어택을 보면은 고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빌드를 짜고 어떻게 드리프트 하는지가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이제 계속해서 시간 꼬라박으면서 막 계속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카트도 되더라고 연습을 하니까 시간을 나와서.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제 카트를 조금 빠르게 한번 타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클래식하고 랭킹전에 사람하고 붙는 거잖아. 그게 도파민 터지고 재밌거든. 타임어택은 혼자서만 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밌겠나 그게? 근데 빠르게 달리고 싶고 잘 달리고 싶다면 타임어택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습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 그게. 그러니까 빨라지더라고. 공부도 마찬가지야 친구들.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분명히 내 시간 꼬라박고 그 다음에 내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밸런스 있게 조금 가져가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랭킹전 이번에 해갖고 챌린저 겨우 갔어요. 처음으로 딱. 예전에는 그냥 플래티넘이 최고였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뭔가를 투자를 해야 돼. 재밌는 부분만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어. 알겠나?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스마트한 능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뭘 해달라고 그랬게? 겸손 맞아, 겸손하게. 겸손하게 공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 알고 있는 것부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것들이 말이야. 그런 거를 하나씩 내가 버려야 돼. 진짜 공부하고 성적 올라가면. 그러니까 약간 내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자존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고집인지나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뭔가 자존심을 가지고 싶으려면 이제 뭘 해야 되면 그만큼의 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내 실력을 갖췄을 때 그때야 내 자존심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만큼의 이제 확고한 지식도 없고 그만큼의 노력도 안 했어. 근데도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이 가장 키나 한 소리냐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약간 뭐냐면은 이 지적 허세 상태에 약간 좀 가까운 거예요. 그게. 내가 정당하게 진짜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이제 읽어낸 성과가 아니라서 친구들 알겠나?
그래서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실제로 알게 되고 실제로 잘 나게 되려면 내가 갖춰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거. 그걸 겸손하게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단어를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제가 여기서만 학원 강사를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 거든. 거의 10년째, 내년이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봐왔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애들의 실력들을 봤고요. 근데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이 갖춰지는 특성들은 조금 더 다들 비슷비슷해요, 친구들. 단어를 딱 봐도 알아, 친구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충 약간 구색맞추기용으로 단어를 찾아온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해당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꼼꼼하게 다 찾아온 건지, 그거는 솔직히 옆에 적혀진 상태만 봐도 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한 1, 2주일 때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지랄도 하고 그랬거든. 중학교 때부터 같이 해온 애들은 그게 먹힌대 하나.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봐왔던 애들은 내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약간 애들이 이제 어떻게 가고 있냐면 막 되게 신나게 막 재밌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이게 절벽 낭떠러지 같은 거거든요. 와, 씨, 저 계속 걸어가면 뒤질 것 같은데 저거. 나도 막 되게 다급하게 소리치는 거에 가깝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옆에다 분명히 적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진짜 한 발자국만 더 내려가면 그냥 낭떠러지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는 건데 중학교 때부터 해온 애들은 알죠, 그걸.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막 이상한 거 꼬투리 하나 잡고 지랄하는 성격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기 다 지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뭐라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아무런 그 이후로는 이제 푸시를 안 했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반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뭐가 안타까웠냐면 질문이 너무 없었어요. 이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저희가 말하면 제가 해온 반이 몇 반이고 가르치는 애들이 몇 명인데 1등급 나왔고 1등급에 가까운 애들도 있었고 3, 4등급 있었고 5등급 밑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특성은 절대 1, 2등급,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1, 2등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1등급이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의 그 결정적인 뭔가가 빠져있었고 그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질문을 할 거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1등급이 나왔어야 돼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면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문제를 풀다가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다. 이건 뭐 의미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제대로 뭔가 학습이 안 되고 있구나. 그것만 봐도 안다니까요. 뭘 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결국 그런 식으로 공부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고 나중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과로서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결국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뭐 지금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나온 성적인데. 근데 대신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한 4일 정도 남았죠. 내년까지, 2026년까지. 마음가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말일 겁니다. 뭐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가면 결국에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 똑같은 결과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달라진 결과겠습니까? 뭐 지금이랑 똑같겠지. 맞아, 그거는 안 봐도 뻔하잖아. 그래, 그거.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냥 사실대로 정확하게 인정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딱 봐도 모르잖아요. 어씨 내가 모르는구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어부터 찾는 거죠. 정확하게, 정직하게. 단어부터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석을 시도해보는 거죠, 본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해석이 잘 되는 구간도 있고 안 되는 구간도 있겠죠. 그럼 잘 되는 구간은 이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무슨 의미인지를 뽑아냈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근데 잘 안 모르는 구간, 그거는 별표를 쳐오든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으든가 해가지고 수업 시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본인이 모르는 상태로 이제 그거를 끝까지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상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도 없겠지. 대신에 모르는 상태를 내가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뭐 조금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좀 발버둥이라도 좀 쳐야 됩니다, 친구들. 단어를 그 가장 기본적인 제가 봤을 때 단어를 찾아온다는 거였죠. 맞아요. 그렇게 스마트하게 공부하고 겸손하게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스마트하게 겸손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어리광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세 가지가 1등급을 만드는 주요한 멘탈리티라고 보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제 경험상. 이 어리광이란 건 그럼 무슨 말일까? 뭐 귀여운 척 하지 말라 이 소린가? 귀여운 척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말하는 어리광이라는 건요. 어떤 거겠어? 그러한 귀찮고 지겹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빨리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은 결국 본인들이 해내서 본인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습관이 될 만큼 익숙해지고 그만큼 거기에 익숙해진다면 그 기존에 하던 과정들이 그렇게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만큼은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1인분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어리광을 안 부리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책임을 지는 능력인데, 단어를 플래시카드를 이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제가 딱 지정하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개수를 줄여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줄여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저는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그 단어들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시간을 들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익혀야 되는 단어들이다 이 말이지. 그거의 개수를 줄이면 결국 누구 손해겠어? 당연하죠. 당장이야 편하겠지만 이게 내 진짜 필요한 성적을 올리는 데에서는 그렇게 큰 쓸모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똑같은 거죠. 또 맞아요. 알 겁니다. 알잖아요. 상황이, 그 현실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눈길조차 주기 싫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 현실에 대해서요. 아니면 대부분은 겁이 나서 제대로 못 봅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알지만 놀고 싶은 것도 있고 내 개인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마음 먹고 해보면요, 이게 하루 종일을 투자하란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마음 먹고. 내가 이 말하는 것들이 보통 아무리 길어도 하루에 2시간 아니면 아마 끝이 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2시간씩도 아니요, 이틀에 2시간일 걸요. 그럼 하루에 1시간 정도일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그러니까 그것조차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학습을 이제 솔직히 안 해온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울합니까? 난 진짜 진지하게 공부했는데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말을 겁나 매섭게 했습니다, 진짜. 네. 여러분들 초반에 이제 1, 2주 정도 이제 진행했을 때 그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되게 막 매섭게 말했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일단 저도 되게 고쳐야 할 습관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여러분들 수업할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저도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게 말을 매섭게 안 해야지. 애들 상처 주는 말은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 저는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웬만하면 다 된다니까요. 뭐 진짜 불가능한 거 있지 않습니까? 노력한다 해서 하늘을 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내가 그 정도의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었고 그 몫은 그냥 하루 24시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자다가도 진짜 한 내가 4시간, 3시간 됐어. 겁나 졸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잠이 푹 들면은 막 겁나 오래 잘 수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 드는 거냐면 내가 한 2-3시간 잤어, 어제. 겁나 졸려.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딱 보고 계산했을 때 이걸 내가 오늘 주어진 과제는 오늘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보통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자세를 되게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물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마시면 당연히 이제 화장실을 1시간이나 2시간 되게 가고 싶겠죠. 그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잠깐 잠에 드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면 길게 어차피 못 잘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깬다던가 아니면 자세가 불편해서 이제 움직이다가 깨버리게 되면 1-2시간 자다 보면 또 깨거든요. 그럼 또 살짝 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과제를 완료하고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책임감을 여러분들 이제 서서히 갖춰가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또 이렇게 1년 더 지나다 보면 뭡니까? 고3이죠. 고3 되면은 막 그때부터 막 허둥지둥 한다니까 애들이. 오씨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또 한 몇 개월 지나가거든요. 그럼 뭐야? 수능 아니면 수시 존나 깜깜합니다. 눈앞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생각도 들겠지만 진작에 할 걸 약간 이런 느낌도 이제 슬쩍 지나가고요. 지금 수능을 친 고3들 중에서도 일부는 되게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요. 일부는 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작에 할걸,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나는 진짜 제대로 마음먹고 공부하면 된다, 재수해야 된다, 재수해서 1년 반짝 공부해서 이제 좋은 데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어요, 친구들은요? 딱 수능이라는 상징적인 날짜가 딱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드는 감정이 되게 후련하고 나는 1년을 더 준다 하더라도 1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난 절대 똑같이 이 짓은 못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이면 당연히 개꿀이지, 무조건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고 싶어요? 저는 전자였습니다. 저는 수시대가 아니고 정시대, 제가 이제 법학과를 엄마가 무조건 가기를 원했어가지고 제가 학교를 3군데를 썼어요. 정시를 제가 부경대 법학과하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저기 경기도 쪽에 있어요. 한국항공대 우주법학과라는 이제 학과가 있어요. 거기도 있고 3번째 성실대 법학과, 요거 3개를 써서 3개를 다 붙었어요, 친구들. 저는요. 뭐 수학이 제가 되게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약해서 나머지 과목들을 1등급으로 겨우 채워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가 3개였어요, 그나마 제가. 근데 저희 집이 또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숭실대는 예비번호 3번에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뚫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등록금이 제가 감당이 안 될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명박이라는 대통령 아저씨가 그 국가 장학금을 이제 신설을 해줬거든요. 국가 장학금.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한 1, 2년 전만 더 했으면 숭실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장학금을 준다는 곳이 부경대밖에 없었어요, 제가요. 나머지는 그냥 생돈 들여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경대 법학과를 갔다가 영문학과로 전과를 다시 한 겁니다. 원래 저는 영어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자랑할 만한 대학교들은 아니에요. 그 3가지 제가 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것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대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얘기 적어도 후회는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왜냐면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뒷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다, 후련하다, 나는 인정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진짜 죽을 힘을 다해봐야지. 내가 노만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요 고등학생이 피 좀 더 흘리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그때는 약간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밤새서 공부해도 커피는 안 나더라고요. 저는 좀 억울하긴 한데 대신에 저번에 보여드렸죠. 저는 여기 요 손가락 이게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도 튀어나올 만큼 계속해서 필기, 이 쉬는 시간에도 요 폐가 안 났어요. 제가요. 여기 딱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항상 뭔가를 쓰거나 풀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항상 손에다가 안 들고 있으면 불안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공부를 고2 때부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제대로 공부한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2 때부터 해도 충분한데 대신에 여러분들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친한 친구들이고 아시겠어요? 요새면이 제가 그걸 깨트리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공부는 일시적이지만 우정은 그만큼 훨씬 더 오래 가니까요. 말을 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대신에 뭘 했으면 좋겠냐면 딱 공부하는 시간, 수업이 들어가는 시간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내주는 숙제에 대해서 제가 이걸 못한다거나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소리 지른 거는 그 초반 2주 정도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던 2주 정도.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미 한번 저도 습관화 단계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를. 화를 내서 뭐 하겠습니까? 같은 인간들인데. 제가 뭐 나은 거 있다면 영어 조금 더 잘 알고 뭐 나이가 조금 더 먹었다는 것 빼고 뭐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런 부분들 악용할 만큼 그렇게 나쁜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요. 아시겠죠? 어떤 행동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게. 당장 내가 이제 금방 조금 뭐 편법을 쓴다거나 답지를 본다거나 AI를 활용한다거나 당장 그 숙제는 이제 처리를 빨리 할 것이고 당장은 내가 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늘어나겠죠. 근데 그 결과를 오로지 여러분들이 책임하셔야 된다면 여러분하고 이제 특히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요. 진짜 마음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 관계가 좀 어찌됩니까? 뭐 동원이는 동생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태용이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남 일녀죠. 좀 일남일녀 대단합니다. 그래도 오히려 같은 세대. 저희 동생 태용이가 그러면 3인 그러니까 그 자제분이 3명인 거네. 오케이. 저는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약간 그런 마인드였다면 되게 편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는 그런 편한 길은 선택을 안 하셨지. 되게 쉽고 편한 길이거든요. 원래 그게. 막 여러분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당연히 이제 기분 좋은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기였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성해가고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고 2학년을 지나가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대견스럽죠. 자랑스럽고 애기 별탈 없이 잘 지내줘서 되게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뭔가 말하기 힘든 안타까움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자식이잖아요. 내 아들들이고 당연히 밖에 나가서 뭐 애들 죽이고 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성적으로라도 좀 죽여주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약간 좁히고 다닌다기보다 그냥 쳐맞고 돌아다니는 느낌. 아유, 장난이고 친구들.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는 없거든. 세상살이에 그런 건 없어. 여러 가지 이거 복합적이다.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니네들이 지금 태영이요, 동원 어떤 거 같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 지금 딱 떠오르는 거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편하게. 저희 첫째여가지고 어우, 지금 처지면 공부 잘해야 돼? 공부해야 돼? 몰라.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그게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그래, 태용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본인만의 이유가. 이게 일단 어떤 거냐면, 어깨 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바위 덩어리들, 돌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존나 갑갑하거든요. 진짜 마음도 겁나 답답하고요. 그렇지만 막 이런저런 잡생각이 되는 이게 되게 거대한 물살이 나한테 다가올 때 친구들, 이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서 치누르는 돌덩어리들이요. 대부분의 성인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누가 일하는 게 좋겠어 친구들. 누가 일하는 게 좋고 누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그게 누가 좋겠어. 근데 어떻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구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뭐가요? 내 가족들이 내가 첫째라는 이유. 굉장히 훌륭한 이유입니다. 그거는요. 동원이는 어떻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시켜서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말했잖아. 누가 공부가 재미있냐고. 게임하는 게 더 재밌지. 저는 게임 무조건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대신에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야자를,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9시, 1학년 때는 9시까지. 고3 때는 10시까지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있을 때 그냥 말했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시간일 때는 겁나 집중했고요. 존나 풀어질 시간일 때는 그냥 거들떠도 안 봤어요 책을. 고3 때는 조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다 공부에 미친듯이 투자하는 거였거든요. 1년 동안. 고2 때도 내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학교는 저희는 연교시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등교 시간이 몇 시입니까? 8시 20분. 와, 저희는 7시 30분까지 갔어요 친구들. 7시 30분까지 가가지고 딱 도착해 있고, 담임 선생님이 와서 첫 조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시 50분부터 수업이 시작이었거든요. 야,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딱 오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야자를 이제 한 5시 반인가 6시 반인가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9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계속 쭉 이어진 거란 말이야. 그때만 되게 초집중했던 것 같아요. 딴 생각 별로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여러분도 스마트폰 씁니까?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수업 중에서 못 쓰겠죠. 맞아. 그래서 공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동아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지금은 체육 중점 학교라고는 하지만 제가 딱 갔을 때는 되게 뭐라 그럴까, 서울대도 1년에 한 8명 막 이렇게 보내고 막 되게 진짜 공부만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저기 그 괴정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거기서도 이제 막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그 분위기도 이제 약간 한몫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남은 거다 보니까 뭐야 남자들밖에 없잖아. 축구 이야기 그때도 이제 잘 했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막 연애 같은 거는 거의 꿈도 못 꾸니까 대부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됐겠지. 연애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도, 그런 고도에서도 공부가 재밌어서 한 애들은 거의 없었어요. 제 한 반에 35명 중에서 진짜 한두 명. 나머지는 시발 하면서 공부합니다 진짜. 예. 진짜
진짜예요. 공부가 좋아서 하는 인간이 오히려 거의 드물다니까. 다 시켜서 하고요. 다 그다음에 근데 저는요 약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저희 집이 조금 많이 가난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되게 그 용돈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받고 막 그렇게 이제 겨우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다 보니까 1학년, 2학년쯤 되다 보니까 집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냥 경제적으로.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거든요. 학교 때려치고 일하러 갈까 돈 벌러 갈까. 근데 막상 겁이 나대. 와 진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친구들 알겠나. 존나 겁이 나더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장 일 봐 힘들고 알바? 이 매운 거에 안 사람이 안 쓸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겁나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진짜. 와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돈을 벌기에는 되게 겁도 많고 막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없구나. 그 무력감이 일단은 먼저 들었었고요 친구들.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나온 게 내가 지금 현재 내 나이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도 이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잘 못 지냈거든요. 제가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반 친구들하고 약간 지기 싫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공부를 한 것도 있었고요. 내가 약간 생존하고 막 그렇게 처절한 느낌하고 공부가 결부가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부를 하면 되게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근데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내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인 거니까 그래도요. 맞아. 그래서 계속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뭐 동원이는 지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가 같아요. 본인이 지금 공부해야 될. 이렇게 멋있는 말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저번에 기말고사까지 대비를 했었잖아요. 동원이가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어? 네. 하라고 해서 하는 느낌. 하라고 해서 하는 딱히 맞아. 뭐 어디 대학도 그런 거도 안 정하고 그냥 네. 해야 되는구나 싶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되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부터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목표 의식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를 쓰고 싶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시를 썼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맨날 글쓰기 대회 나가면 맨날 전교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이 공부로 1등을 딴 적은 없어요. 제가 전교 1등을. 근데 글쓰기하고 시를 써가지고 전교 1등은 맨날 하다 보니까 그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감흥이 있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대회 나가서도 상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글 써야지. 나는 작가가 돼야지.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약간 뒷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작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다. 작가라는 직업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제 방에 있던 책들을 다 찢었거든요. 그냥 손 책 읽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하라. 소설책, 문학작품 이런 거 읽지 말고. 약간 그래서 중학교 때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는 겁나 이제 약간 방황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글을 쓰고 막 이렇게 되게 삶이 재밌었었는데 목표가 한번 사라지니까 완전 세상이 이 어둠으로 완전 둘러싸여진 느낌.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딴 거 공부해서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5살 때부터 영어도 재밌었어요. 영어가
왜 재밌었냐면 그 팝송이 어느 날 그때 들렸었는데 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뭔가가 나오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요 말로 갖다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그때가 5살이었어요. 5살 때부터 영화 되게 재밌었었는데 좀 작가가 되지 말라고 하니까 되게 삶의 의욕이 한번 꺾였고 되게 살기가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또 했었지. 왜냐면 또 그래도 살고 싶잖아. 살기 싫다고 말하는데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틀어봤어요. 한번 목표를. 그러니까 다시 뭔가 재밌어지더라고요. 활기가 또 넘치고 삶에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때 잠깐 느꼈던 게 동원이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다들 하면서 삽니다. 그 고등학교 때 대부분 그럴걸요. 하라고 해서. 근데 대신에 그 제가 목표가 생기기 전에는 저도 그랬다니까요. 동원이처럼. 근데 왜 내가 그 영어라는 목표를 이제 다시 바꿔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존나 억울한 겁니다. 갑자기. 아니 나도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시험 잘 보라고 해서 시험 막 공부하고 그랬지. 가끔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전화 억울하더라니까요.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를. 약간 이런 느낌. 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변에 애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했잖아요. 겁나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였으니까 애들이 시발시발 하면서도 공부를 계속 하더라니까요. 저 새끼들은 왜 저렇게 공부하는 거지? 내 친구들은, 전마들은. 막, 진짜, 허벅지 꼬집어 본 적 있어요, 친구들. 연필 샤프, 이거 끝으로 이게 찌르거나 허벅지를. 반장이 그러고 있었어요. 제 옆에 반장이 앉아있었는데. 졸려갖고요. 아침에.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허벅지 막 찌르는 거. 그 교복 바지에 이 샤프심이나 이제 그 볼펜 같은 걸로 한번 팍 찌르면 이게 피 절대 안 나요. 그냥 잠깐 따끔하게 맞아. 교복 바지 두꺼워. 왜 저렇게 공부를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억울하더라니까요. 아니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저 새끼들은 존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봤지. 같은 고등학생인데 같은 17살이고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는 조금 힘들고 겉들바지인데 저 새끼들은 쉼없이 공부하는 기계들인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뭘 필요했냐면 그래도 나도 공부할 이유를 찾자. 계기를 찾자. 나도 씨발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으면 공부를 나도 못하겠으니까 나도 이유를 찾자라고 생각해서 왜 공부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작가가 되려는 꿈은 이제 없어졌지만 다른 꿈을 그래도 찾아본 거예요. 왜냐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까 다시 그 친구들처럼 공부하는 게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예.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목적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뭔가 삶에 활기가 돌고 삶이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던 게 그제서야 좀 기억이 나더라 이 말인 거죠. 마찬가지지 않을까 동화도. 맞아요. 본인만의 이유를 그럴싸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 또 뭡니까? 그러니까 어리광을 안 부린다는 말인 거죠. 자기 삶에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같은 고등학생이에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본인 스스로가 찾아내면 얼마나 재밌겠니? 같이 지내는 고등학교 생활인데 누구는 열심히 해서 누구는 성적이 잘 나고 누구는 왜 공부하는지 의문을 들면서 막 되게 겉들면 결국은 누구 손에 내 손에 들어고 진짜라니까요. 그렇지 본인 그 손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 맞아. 한번 찾아보거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이 숙제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교하게 해석을 하려고 고민하고 이걸 정확하게 영어를 해석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학습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어법 서술형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냥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해석이 어느 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새해에는 조금 가져갔으면 좀 더 나아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원이 여친 얼마나 됐죠? 저는 90일. 아, 예. 대학교 같이 가니까 괜찮으니까 부산대에서 부산대야. 부산대 뭐였지? 아 누가 여친이야? 그렇지. 네. 의과대야. 부산대 어디대야? 네네네. 아씨 5일 등급입니까? 네. 와 좋네. 돈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남자친구 가오 가야지. 남자 가오 떨어지면 저도 합니다. 돈이 가오 없어요. 우리 1등급 솔직히 1학년 수시는 이미 찍혔잖아. 그걸 바꾸긴 힘들지. 어떻게 해야 돼? 2학년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1등급 다 찍어보고 그래도 1등급 다 찍어봤어. 그래서 1등급이 나왔어. 그럼 정시 준비를 해도 되겠지. 그럼 니도 정시로 부산대 의과 뚫고 가면 될 거야. 그 정도로 좋아하면 네. 그럼 해야지. 뭐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친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친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이유인 것 같은데 하면 되지. 좋습니다. 지안이 여친 있어요. 아 지한이 여친 이름 뭡니까? 이름. 그 맨날 그 동원이가 말하는 그 친구인가요? 아 다른 친구. 아 예. 뉴캐슬하고 랩녀를 새벽에 보다가 드립이 생겨서 자꾸 김하영이라잖아요. 김하영이라는데 김하영하고 김하랑이스가 비슷하게 그 드립을 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한이가 아파서 못 온다는 거라. 이불 빼고 하세요. 예? 이불 빼고. 아 뉴캐슬 랩녀한테 적었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운동하면서 수업하는 거 겁나 저는 좋습니다. 네. 원래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내어주는 것들 착실하게 해온다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수업 분위기도 재밌게 흘러가면서 성적도 챙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담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담보가 안 된다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시시콜콜한 농담하면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손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이 이기적인 경우들이 많아. 근데 결국 그게 본인한테 손해가.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니까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럴 거거든. 가보자 이거야. 몇 페이지 해야 되는 거예요? 48페이지. 48. 전세 가봅시다. 요것이구나. 자, one of the greatest barriers to human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여기까지가 S고 여기 딱 봐도 동사 보이죠? Is that you cannot see inside another person's mind. 여기까지. 태영입니다. 한 가장 훌륭한 장벽. 뭐 훌륭한 장벽 하니까 약간 호응이 안 맞잖아요. 가장 커다란 장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장 커다란 장벽들 중에 하나. 네. 그래서 훌륭한이라고 해석을 안 한 이유는 요 두 단어의 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커다란 장벽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장벽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뭐에 대한 장벽이죠? 인간이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내가 인간 이해와 의사소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하고 이게 주어하고 동사 관계처럼 이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복합 명사입니다. 인간 이해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is that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네. 볼수 없게 아니 볼 수 없다 하면 하죠. cannot이니까 볼 수 없다인데 이게 that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라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is that까지 합쳐서 이제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다른 사람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첫 줄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 이 과정 제가 해석을 하고 난 뒤후에 이제 이 내용을 요약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요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 파악 그죠? 텍스트랑 내가 더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 텍스트하고 내가 조금 더 밀착이 돼야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파악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자, 오케이.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되겠죠. 자,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기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뭐한다? cannot see 보여서도 제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자, 여러 번 봤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크게 수술 전략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말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되냐?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든요. 문제점?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타인의 마음을 알기 어려운데 마음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그리고 여기에 서술 전략을 그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정확하게 이 의미를 파악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뒤에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걸 쭉 읽으면 이게 쉽뿐만이 정리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쉬워집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걸. 그래서 예측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국어 비문학이나 문학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글을 많이 읽어본 놈은 이 뒤에 확률적으로 데이터상 이 뒤에 이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해결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해결책이 없이 그 문제점 자체가 되거나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뒤에 읽으면서 뭘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요. 실전 문제 풀 때 간단하잖아요. This limitation gives rise to unintended misunderstandings and allow people to employ all sorts of deceptive strategies both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이러한 제한을 준다 상승을 give rise to any라는 표현이 따로 또 있었죠? 이게 emerge랑 똑같은데 emerge가 뭐예요? 나타나다, 발생시키다 둘 다 괜찮죠? 여기서는 발생시킨다라고 적으면 되겠다. give rise to n. 그러면 emerge보다는 generate에 조금 더 가깝군요. 자, give rise to n 줬고요. n을 발생시키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기출로요. 트렌드처럼 요새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읽어주시고 give rise to n 이란 제한은 발생시킨다. 뭐를요? 의도치 않은 이제 저 분리에 이해 못하는 그치? 오해. 미스라는 접두사가 무슨 의미래요? 비슷한데 잘못이란 뜻이에요. 원래 자체가 misunderstanding 잘못 이해되는 것 이걸 오해라고 부른다. mistake 잘못 받은 거죠. mistake도요. 그래서 뭐라 하는 겁니까? 실수 네 맞아요. take를 잘못했다 이 말인 거죠. misunderstanding 오해를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거 V2네요. 원로 V1이 어딨니? 앞에 저 깁스. 네, 둘 다 단수 형태로 이제 요거 맞춘 거 확인하죠? 확인되죠? 네, 얼룩으로 나오면 되더라. People to employ all sorts of deceptive 여기까지.
그리고 이런 제한은 허락한다. 요 제한은 결국 뭐였어요? 앞에 나와있던 것처럼 알지 못할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맞아요. 여기 앞에 있는 대절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이 제약 자체가 또 허용한다. 사람들이 뭘 하도록? 인플로이가 원래 뭡니까? 인플로 고용하다. 고용하다는 사람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사람 아닌 다른 목적어 나오면 해석이 고용하다랑 비슷하지만 고용은 아닐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채택하다 이지를 하는 겁니다. 고용하다하고 채택하다. 사람일 땐 고용하는 거고, 사람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방법 같은 건 그걸 가져다가 쓴다라는 똑같은 내용으로 채택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옆에 적어두고 사람들이 채택하도록 허용한다. 무엇을? 저는 속이는 전략의 모든 이제 부분이나 부분들. 맞죠? 전체에 나옵시다. 모든 종류의 이렇게 가는 겁니다. or sort of는 그냥 모든 종류의 사기적인 전략들을 채택하도록 허용해준다 이거죠. 어떻게? 둘 다인데 뭐하고 뭐 둘 다? 이제 의식적이고 이제 네. 무의식적인 그런 로 맞죠? 둘 다 이 뭐야? 의식적으로 이 사기적인 기만적인 이 전략들을 채택하도록 허용한다. 왜냐면 자기 타인의 속마음을 완전히 잘 모른다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버린다 이 말인 거죠. 속이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some of the ways digital technology is helping us overcome despair. 사실 겁나 기네요. 자, 천천히 가봅시다. 주어가 some of the ways, 여기가 주어고요. way가 또 특징이 뭐게? 방법. way 방법 맞는데 요 way라는 명사의 특징은 수식을 받는 그 형태가 way of ing 그 way to I 요게 뭐뭐 하는 방법들이란 뜻이고, 요 형태 이외에는 주로 뭐로 쓰면 관계사로 주로 써요. way 뒤쪽에 붙여서 수식해주는 거를. 대시 생략되었을 때, 자 이것도 way가 추상명사라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다. 추상명사라서 뭐가 일어난다고? 추상명사 뒤에 대신 내가 무조건 옳다 그랬거든요. 그 추상명사 이 way 뒤쪽에 만약에 대시 나왔을 때 이 명사가 하나가 빠져있으면 얘네들이 무슨 형태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명사가 안 빠지고 다 붙어서 나오면 그러니까 이때 관계부사 대시라고 부르거든요. 이 way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도 되고 관계부사 대수의 형태로 나와도 되고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형태로 나와도 다 된다 이 말인 거죠. 얘는 그래서 되게 이게 왜 이 특징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요. 그래서 ways하고 뒤에 여기 명사 나왔는데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 이 명사하고 동사관이 바로 이어진 걸 보니까 얘는 일단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부터 이 주어하고 동사 구간 뒤쪽까지가 아마 이제 의를 꾸며주는 관계사 발령태로 나온 것 같아요. overcome despair 여기까지네요. 와, 왜냐면은 여기 is helping 할 때 help가 이거 딱 동사 보자마자 기억이 나야 돼. 얘는 help는 주로 몇 형식으로 쓰인다. 준사역 동사니까 5형식으로 쓰이는데 그 형태가 기억이 나야 된다니까. help의 형태가 많아. 안 나오면 적어야 된다. 헬프 목적어 얘 help 목적어 그냥 사역 아니라 일반동 to R 또는 R 여기가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야, 씨, 여러분 머리 요 형태 익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죠. 네. 맞지 말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니까. 이게 그냥 바로 안 떠던져 않아. 평생 안 봐서 그런다 그냥. 해서 어떻게 된다고 이거? 오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오가 탈하도록 돕다 적어두면 다시 보이세요. 여기. 그래서 help is helping 동사 진행형이랑 섞인 것 뿐이지. us가 목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목적격 보호 자리 동사 원형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동사 원형 자체의 목적어 여기까지 명사까지가 이 전체 이 외를 꾸며주는 구간의 이 범위가 되겠죠. 이게 끝나고 나서 요 나오는 include 요게 뭐야? some of the ways를 주어로 취하는 아 동사. 분동사 요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학교 어법 시험이 나와봤자. 그러니까 학교 시험 어법이 복잡해봤자 딱 요 정도의 복잡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냥. 네. 그래서 수식어고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이유가 이것들을 걸러냈을 때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주어 뒤쪽에 수식어 끝나면 그 주어에 대한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그 약간 연결성이죠. We are the means of truth, detection, multimodal communication, and digital readouts of our own and other brainwaves. 요거 단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또 맞아요. 해독 판독이란 뜻인데 잘 찾았죠. 근데 이게 잘 안 나온다. 솔직히 이거는 뭐 해야 된다고? 아 이거는 솔직히 뭐 해야 돼? 기출 단어가 아니라서 몰라도 돼요. 솔직히. 알지? 좀 리드아웃이라고 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보통 하고 지나가죠. 왜냐면 단어장 이거 안 나옵니다. 리더 요거요. 원래 여기다가 줬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단어만 주고 앉아있죠. 가봅시다. 그 방법들 중에 일부 이렇게 갑니다. 써머드웨스 방법들 중에 일부. 일부 근데 이게 뒤에 관계사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게 S가 V하는 방법들 중에 일부 이렇게 해석값이 크게 아마 연결이 되겠죠. 뭐가 뭐 하는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그러니까 S고 보고 있다. 아 아니 있다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동사긴 한데 이 동사가 포함되는 디지털부터 여기까지가 하는 역할은 그 웨이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돕고 있는 그렇게밖에 못 간다고요. 해석이요. 정해져 있죠. 그 정도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돕고 있는 그 다음에 이거 헬프 뒤에 목적하고 요 친구 해석하는 거 밑에 해석값 기본적으로 적어놨죠. 요 해석값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형태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뭐가 뭐 하도록 우리가 이 장벽을 극복하도록 하도록 다시 한번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는 이 방법들 중에 일부 이렇게 해석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일부가 정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 내가 지금 편의상 해드리는 거고 뭐 한다? 포함한다. 뭐를? 다양한 진실의 의미. 다양한 수단들. 여기 means가 이게 지금 동사야 동사가 아닌 명사야. 명사. 왜냐면 동사는 이미 앞에 나왔으니까 이건가. 동사가 아닌 상태에서 mean s가 붙으면 얘는 100% 수단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야. means가 삼형식 그러니까 3인칭 단수 동사로 쓰면 당연히 means가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데 명사할 때 means 하면 이건 무조건 수단이라는 뜻이고 씁니다. 그럼 의미라는 명사는 어떻게 쓰냐면 meaning으로 쓰면 얘는 항상 동명사 형태로 meaning 요것이 의미라는 명사형이다. 그냥 미니 뭐예요? 의미요. 동사로 쓰면 의미하다는 뜻이고 형용사도 있다 meaning. 와씨 개빡치네 맞죠? 이거를 다 외우고 다닙니까? 아니요. 이걸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해당 지문이나 해당 그 맥락에서 봤던 그 단어의 특수한 형태가 기억이 나는 것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정도로. 미니 동사로는 의미하다죠. 근데 형용사로 쓰면 크게 뜻이 두 가지다 이게.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게 되면 이게 비열한, 사악한이라는 뜻도 있고 mean. You are so mean 하면 넌 정말 못된 새끼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You are so mean. 네, 뭐였어요? 또 뭐가 있냐? 이게 통계에서 mean 하면 이게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average랑 같은 뜻. 와.
아, 요거 평균이라는 요 뜻으로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평생 볼까 말까 한 그 표현이거든요. 한 2% 미만이니까 볼 확률 2% 미만이라서 요거는 기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밑에 줄 거예요. 비할 한도 교육청에서 잘 안 나오죠. 여기 형용사로.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로 익혀두시면 된다. 수단, 의미, 의미하다. 이렇게. 네, 맞아. 합시다. 예. 그리고 뭐 한다고? 다양한 수단들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뭐의 수단들이랍니까? 탐지. 진실 탐지 또는 거짓 탐지. 보통 거짓 탐지기, 진실 탐지기 뭐라고 말하니? 거짓말 탐지기. 아, 보통 그렇게 말하니까. 라이 디텍션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지만 라이 디텍션이라는 말은 결국 트러스트 디텍션이랑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적어둔 것 같아요. 진실 또는 거짓 탐지의 수단 또는 다양한 다중 방법의 라는 뜻의 멀타이브를 밑에 나왔죠. 다중 방법의 뭐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그리고 뭐 한다고? 디지털 해독. 뭐의 해독이라고 그렇게 길게 나온 거죠. Out of our own,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한 해독. 그리고 타인의 뇌 파겠죠, 합쳐서. 이게 파장 파동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자신의 뇌파와 다른 타인의 뇌파의 디지털적인 해독의 다양한 수단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일부 방식이랍니다. 요 문장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 기준으로 앞에 봅시다. 노란색 기준으로. 여기서는 지금 현재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죠. 첫 두 줄에서 하나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이것도 예시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세 번째 문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이제 언급이 된다. 얘가 두 번째로 핵심적인 키워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를 적어주세요. 요 테크닉을요. 독해할 때. 영어 지문에서 뭐라고요? 첫 두 줄. 예시 역할을 하지 않는 세 번째 문장에서 앞서 안 나온 단어가 있다면, 혹시 그런 개념이 있다면 걔가 반드시 두 번째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적어드릴게요. 세 번, 예시가 아닌.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예시 역할을 안 한단 말이죠. 예시가 아닌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이상의 문장에서 언급 안 됐던, 언급되지 않았던, 이전까지라고 적을게요. 이전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안 써진 것이 않았던 개념 또는 용어, 개념 또는 용어 이꼴 두 번째 키워드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있대. 결국 디지털 기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위에 언급되었던 이 문제점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럼 해결책이 나왔고, 해결책이 나오면 그게 뭐가 된다?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이 된다. 제목 찾는 거죠. 얘가 들어가 있는 표현, 이미 해결책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는 거죠. 바로 밑에서 찾아보세요.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맞죠? 무슨 뜻인데 해석할 수 있겠나 지금? 디지털 테크놀로지. 네. 너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찾아내고 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찾아내고 있다.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타인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였으니까요. 답이 그래서 2번인 겁니다. 요거까지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현실이
그만큼 답답하고 갑갑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성인이 되나잖아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는 거니까 그 현실에서 우리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마주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거기에 무뎌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맞아요. 삶이란 맞아 이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사는 방법을 만약에 이제 깨우치고 알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 만족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제가 그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한번 해보고요. 학원 블로그도 좋은 데서 꾸미고 아무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은 모르는데 누구 태어나면서 블로그 하는 거 알고 태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손 놓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입니다. 정승재가 하는 말 들어봤어요, 친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살아간답니다. 그게 진짜 맞아요. 진짜 그 옆에 반 친구들 고등학교 때는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국민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땐 진짜 대부분 사회에 나가면요, 노력을 안 해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이나 뭐 직급 높은 상사한테 뭔가 불법적인 일을 당해서 뭐 흥미가 떨어진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위에서 상사가 공을 가로채가서 이제 그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한두 번은 누구나 당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다라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그런 상황을 내가 안 해야 될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내가 뭔가를 이제 안 할 것에 대한 핑계로 삼게 되면 그럼으로 해서 발전되지 않고 도태되는 것은 또 오로지 누구의 책임으로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 자신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도요. 더럽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승자가 되지 않을까? 언젠가 세상에서. 요 뒤에 요거 몇 개 준비했어요, 친구들. 해서 4번까지 네. 고등학교 때 도표인데 이건 넘어가요. 이거 4번 이거 49페이지까지 준비해왔습니까? 네. 네, 도표는 넘어가시고 친구들. 요거는 필요가 없고 도표도 넘어가고 내용 일치도 넘어가고 영의적함. 어법 종합석판 11과 있죠? 네. 요거 1, 2, 3, 4, 69페이지까지 준비해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뭡니까? 질문의 내용 이해예요. 아시겠죠? 해석하고 내용 이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져오면 됩니다. 어법 끝 다음 시간에. 오늘은 조금 잔소리해서 미안하고요, 친구들. 그렇지만 새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친구들. 수고하셨어. 이 카메라 좀 꺼주세요.